곱셈정의 2번을 보면 전확률 공식이라고 나오는데 교육과정에서 명백하게 이 용어를 쓰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이 개념이 안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 갖다 쓰는 거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샘플 스페이스를 A1과 A2와 A3가 분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분할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세 개 다 합치면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데 겹치는 건 없는 상황. 맞아요? 근데 옆에 이 복잡해 보이는 애들 뭐예요? 그 상황을 써놓은 거예요. 분할이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세 개 합집합 하시면 샘플 스페이스 나오고요. 어떠한 것도 곱사건, 공사건이다. 즉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A1, A2, A3가 이 샘플 스페이스를 분할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이고, 이때 B라는 사건이 A1과 A2와 A3에 걸쳐 있죠. 아니, 네, 이 상황을 좀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좀 쓸 게 있거든요. 네. 자, B라는 사건을 한번 써보면, B라는 사건은 세 조각의 합이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아요? 이걸 써보자고요. 그러면 B 교집합 A1. 일단 편하니까 집합으로 쓸게요. 집합 용어를 얘기할게요. B 교집합 A2. 그리고 B 교집합 A3. 그리고 제가 표시한 1번 조각, 2번 조각, 3번 조각 이거 세 개 합치면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들이 서로 배반이거든요. 서로 배반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랑 얘 셋이 다 뭐냐면 서로 배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너네 여기서 P, B를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어떻게 구해? 각각의 확률에 합구하면 되죠. 배반 사건일 때 뭐예요?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이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P 이놈 그 다음에 B와 A2의 곱사건의 확률 그리고 B와 A3의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세 개의 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타당합니까? 네.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인데요. 문제는 저 1번 확률과 2번 확률과 3번 확률을 안 줍니다. 안 줘요. 안 주는데 어떻게 구하죠, 선생님? 아니, 값을 줘야 구할 거 아닙니까? 안 주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안 주는데 우리 구할 수 있죠. 뭐 이용하면? 곱셈정을 이용하면. 맞아요. 맞죠? 예.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A1 곱하기 P, B바 A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P, A2 곱하기 P, B바 A2. 마찬가지 P, A3 곱하기 P, B바 A3.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 잘 해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방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렇다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지금 그거 이용한 거예요. 이것 대신에 이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확률을 안 주는데 이 확률과 이 확률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P, A 바 B 하면 얘는 P, B분의 P, A와 P의 곱사건 이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걸 통해 정리하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걸 제가 이렇게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틀립니까? 이렇게요. 이 뒤에 안 쓸게요. 이렇게 쓰면 틀리냐, 얘들아? 안 틀리냐?
틀리지 뭐. 안 틀려. 안 틀리는데 야 PP를 몰라서 구하고 싶은데 PP를 여기서 안다고? 아. 이상하지 않냐 이게? 아니 이걸 자꾸 헷갈린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얘를 구하고 싶은데 이걸 안다고? 얘를 왜 구하는데 그러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이긴 한데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저것도 되지 않나요? 아 됩니다만 저 수학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PB를 구하는데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PB를 몰라서 구하려고 하는 건데 아시겠죠? 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주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이거 아예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근데 이거 보통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변형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둘 다를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박스를 좀 칠게요. 근데 안 받고 싶은데 이걸 체크해야겠다. 이거는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가 쉬우라고 그냥 세 개의 사건이 샘플 스페이스를 분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그려드린 건데요. 그려드린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A1. 사실 저런 모양은 의미 없는 모양이 알겠지? 되게 쓸데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A2 땡땡땡 이렇게 해서 AN 이렇게 있고 B가 요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더해야 되는 섹터가 몇 개 존재하는 거예요? N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N개의 사건 A1, A2, 땡땡땡 AN이 샘플 스페이스 S를 분할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시겠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은 3개짜리 말고 별로 쓸 일 없을 거긴 한데 가끔 4개짜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N개짜리 안 나와요. 아시겠죠? 네. 공사건이 아닌 N개의 사건 A1부터 AN까지 자, 이 다음에 뭐가 서술돼야 되냐면 이 N개의 사건이 표본 공간을 분할하고 있다. 이게 서술돼야 돼. 맞아요? 네, 첫 번째 AI와 그리고 I입니다. I 아시겠죠? 네. AJ 요게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IJ가 뭔지 안 써도 되겠지? IJ는 1부터 N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같진 않고 알겠지? 네. 두 번째 A1, A2 이렇게 졸라게 합사건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샘플 스페이스가 된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이제 수식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공사건이 아닌 N개의 사건 A1, A2, 땡땡땡 AN이 샘플 스페이스를 분할한다. 이렇게 쓰시면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네. 1대 야 너네 시그마 배웠냐? 아직 안 배웠지? 근데 이거 시그마 안 쓰고 나 도저히 못 쓰겠거든? 네, 시그마로 쓸게. 알겠지? 나중에 참조하세요. PB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는 1부터 N까지 PAK 곱하기 P B바 AK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 일반화된 식이긴 한데 별로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그마를 잘 모르는 친구들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K에 1 넣어서 이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2 넣어서 하나 만들고 3 넣어서 하나 만들고 2를 N 넣어서 하나 만드는 것까지 한 다음에 다 더하시오. 이걸 줄여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놈도 불편하죠. 이렇게 맨날 쓰고 땡땡땡 하는 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시그마를 안 배웠어도 그냥 써야 돼요. 왜냐면 합성 끝분 이제 이 다음 단어만 가면 확률 분포 나오는데 시그마를 모르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그마 정 모르겠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알겠지?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기호 사용 정도만 약속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이 전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해보자. 이걸 뭐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름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방법만 하시면 돼요. 자, 내가 P, A, I, 바, B 요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 I가 발생할 확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되죠. 그냥 배운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요 P, B라는 놈 쉽게 구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대놓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아까 배운 전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다 계산하셔야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요 분모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배운 그 내용을 여기다 적용하면 분모가 뭐가 되겠냐면 이렇게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 A, K, P, B 바, A, K. 이거 아까 위에서 또 그대로 쓴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좀 더 확대해드릴게요. 시계 모양만. 자, 이 시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i라는 건 누구냐면 1부터 n 사이의 어떤 값이에요. 1부터 n 사이의 어떤 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p, a, 2, 바, b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분모에 p, b를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p, b를 구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쪼각쪼각 다 구해서 합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 a1 곱하기 p, b 바, a1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P, A, 2 곱하기 P, B 바, A, 2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거 3개짜리 합시다. 머리 아프니까. 알겠지? 네, 3개짜리 하면 P, A, 3 곱하기 P, B 바, A, 3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걸 알고 싶었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올라가야 되죠? 얘와 얘 교집합 올라가야 되죠? 얘와 얘 곱셈과 또 묶고 하죠? 근데 그게 얘잖아. 그게 얘야. 누가 올라와?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쓴 이 확률이 엄청 생뚱맞은 확률이 아니고 밑에서 더하던 거 있죠? 그 중에 하나 올렸다는 얘기예요. 혹은 그 중에 2개를 올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상 전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P, B만 계산할 줄 알면 조건 확률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분자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쓰다 보니까 식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알았니? 알았어요? 자, 네, 문제는 썩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볼트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기계 2대가 A, B가 있는데 각각 전체 생산량의 40%, 60%를 만들며 각각의 제품 가운데 5%, 3%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제품 가운데 꺼낸 하나의 볼트가 불량품이었다고 할 때 그것이 기계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 구하시오. 이게 뭔가 싶죠, 저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들어, 안 들어? 방금 제가 1번, 2번에서 막 복잡한 식을 썼죠? 그 복잡한 식을 쓰는 걸 원해요. 어디에서? 내신에서. 근데 그걸 쓰는 건 그때 연습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그렇게 푸세요. 아니 저 그렇게 안 풀어요. 머리 아프거든요. 그냥 확률만 제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원래 그렇게 안 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정답인 해설 보면 그 기호를 미친 듯이 써가지고 문제 풀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알아보시긴 해야 되니까 그 기호를 제가 쓸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만 약간 바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4번부터는 그 기호 아예 없이 다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기호는 왜 쓰는 거냐면 내가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남에게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면 그 기호를 사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딱 이 문제에서만 그 기호를 써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겠죠? 일단 이 상황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사건의 이름을 다 지어야 돼요. 저 기호를 쓰려면. 근데 기계 A, B니까 저는 A에서 만들어지는 사건, 볼트가 A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볼트가 B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사건을 E라고 할게요. 불량률을 흔히 error rate라고 하니까 E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고
어차피 볼트라는 것은 A 기계가 만들거나 B 기계가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적당히 끄어가지고 이만큼이 A, 이만큼이 B라고 보세요. 무조건 분할한다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사건이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A도 불량품을 만들 수 있고 B도 불량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미 불량품이 만들어졌을 때라는 거니까 표본 공간이 어떻게 된다고 쌤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쫙쫙 이렇게 축소된다 그랬죠? 맞아요? 이쪽을 향해서 표본 공간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맞냐? 그래서 실제 표본 공간은 어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죠. 넘어갔다. 여기 말고요. 이 만들어졌을 때니까 여기까지죠. 그죠? 요 2까지 여기가 표본 공간입니다. 알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여기 확률 구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 그린 학생 미안합니다.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화살표 긋다 보니까. 네. 굳이 근데 이런 거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리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히 기호를 이용해서 제가 일단 연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P, A 바 B, A 바 E. 이게 뭘로 이렇게 해야 되냐? 불량품이 이미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기계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읽혀야 되는데 그렇게 읽힙니까?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단순하게는 P2분의 PA와 E의 곱사건 이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근데 보세요. 야, 이 E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차피 불량품이라는 것은 A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B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두 개 합일 거예요. 아까 이게 우리가 배운 전 확률 공식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PA, E와 곱사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맞냐? 그럼 봐봐. 요게 지금 어디로 올라왔어요? 분자로 올라왔죠? 이거 더한 것 중에 하나 올라온다니까? 혹은 여러 개 더하면 두 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아무튼 이런 형태라서 분모만 쓸 줄 알면 분자를 쓸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풀려고 이제 문제 힌트로 가봅니다. 뭐가 필요하죠? A에서 불량품이 만들어졌을 확률, 즉 A에서 생산됐고 불량품일 확률이 필요한데 아무 일도 없어요. 선생님 이건 뭔데요? 이건 A에서 생산됐을 확률이에요. 이건 뭐예요? A에서 생산됐는데 불량품일 확률이니까 이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A이면서 불량일 확률이고 저희 지금 주어진 확률이 뭐냐면 A에서 생산되었는데 불량일 확률이에요. 즉 P2바 A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불량품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A 거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거 뭐냐면 A에서 만들었는데 불량품일 확률이에요. 반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건 제시된 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기호로 써드리면 얘는 쉽게 알 수 있죠. PA죠. 얘는 뭐예요? PB예요.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5%의 확률은 뭐냐면 P 2바 A예요. 얘는 뭐냐면 P 2바 B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A에서 만들어졌는데 불량품일 확률이에요. 그죠? A가 생산했는데 불량일 확률. 얘는 뭐예요? B가 생산했는데 불량일 확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 있어요 지금 저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랑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아까 배웠잖아. 아까 배운 게 이거야.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뭘 쓰는 거냐면 선생님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곱셈 중에 의하면 PA 곱하기 P 뭐? 2바 A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뭐냐? 마찬가지로 P B 곱하기 P 2바 B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도 PA 곱하기 P 2바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사실 모든 확률은 문제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PA는 얼마였냐면 0.4 P 2바 A는 0.05 얘는 0.6 얘는 0.03 그리고 0.4 0.05 이렇게 분자를 올라오면 되죠. 계산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거 분모 문제 얼마 곱하면 되죠? 1000 곱하면 돼요. 맞냐? 네. 그러면 얼마예요?
20 더하기 18 분의 20 인거죠. 38분의 20이니까 얼마냐? 19분의 10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기호 사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풀이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시나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이걸 써요. 그리고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거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저랑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하려면 사건도 다 이름 지어야 되니까 복잡하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바로 식으로 써볼 거예요. 이 한 문제만 제가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제부터 아주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복잡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이제부터 아주 그냥 기호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고. 실제 문제 푸는 거 어렵잖아요. 자, 봅니다. 상자 A에는 흰 공이 2공, 붉은 공이 4개. 그 다음에 상자 B는 흰 공이 3개, 붉은 공 2개가 들어있어요. A, B 중 하나 택하고 그 속에서 2개의 공을 꺼내기로 합니다. 이때 나온 공이 흰 공 하나, 붉은 공 1개이었을 때 택한 상자가 A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죠? 아냐? 항상 조건명의 핵심은 뭐냐면 나온 공이 흰 공이 1개, 붉은 공이 1개이었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 뒤에 있는 사건이에요. 뭐뭐 하였을 때 뭐뭐 할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바 뒤에 있는 사건이 사실 우리가 아까 배운 전사건이거든요. 요 전사건이 분모에 위치할 거고 이 중에 뭔가를 뽑아서 분자에 올려서 계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니네 생각해봐. 이 기호 안 쓰려고 지금 하는 거야. 생각해봐. 나온 공이 흰 공 하나, 붉은 공 하나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뭐 어떤 상황이야? A에서 그랬거나 B에서 그랬거나.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상자 A를 택해서 공 2개를 뽑았는데 이랬어요? 아니면 상자 B를 택해서 공 2개를 뽑았는데 이랬어요? 2개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2개만 그냥 쓸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확률 계산 다이렉트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모에다 뭘 쓰면 되냐면 첫 번째, 상자 A를 뽑았어요. 근데 상자 A도 확률적으로 뽑는 거야. 근데 확률 제시 안 돼 있지. 무슨 말이야? A랑 B를 뽑을 확률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A를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A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자 안에 흰 공 2개, 붉은 공 4개 있죠. 총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 중에 흰 공 하나, 붉은 공 하나니까 2C1 곱하기 4C1 이렇게 되겠냐? 맞냐? 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겠냐? B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번에 상자 B에 뭐가 들어있죠? 공이 총 5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5C2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3C1 곱하기 2C1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냐? 근데 그게 누구였을 확률이라고? A였을 확률이라고. A였을 확률이라고. 그 말은 저거 둘 중에 누가 분자로 올라가야 된다? 첫 번째 게 분자로 통째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6C2분의 2C1 곱하기 4C1이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개 쉽죠? 갑자기 쉬워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죠. 상자 A를 택한 사건을 A를 하자. 상자 B를 택한 사건을 B를 하자. 그 다음에 어떤 상자는 택했는데 흰 공 하나, 붉은 공 하나가 나온 사건을 E를 하자. 그럼 얘는 뭐인 거예요? PA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맞냐? 이건 뭐인 거냐? 이거부터 하자. 이거 뭐인 거냐? PA 바 E인 거죠. 이건 PA인 거죠. 이게 P2 바 A인 거죠. 맞냐? 이게 PB인 겁니다. 이게 P2 바 B인 거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PA 곱하기 P2 바 A. 즉, 이 기호도 사실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상황에 대한 해석만 있으면. 제발 이해되시죠? 그럼 얘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 2분의 1 사실 계산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지만 시간 써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자 A를 상자 B보다 2배 높은 빈도로 택한다고 한다. 이러면 상자 A를 택할 확률은 3분의 2이고 상자 B를 택할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늘상 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 이제 뭐 이거 고려하지 않은 거와 똑같이 되는 건데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계산 안 할게요 그냥. 시간이 없네요 지금. 이게 답은 얼마 나오냐면 18분의 7 나와요. 17분의 8. 여러분들 계산해서 맞춰보시고 이 요령만 잘 보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5번 넘어갑니다.
태영이가 학교에서 문구점과 편의점을 차례로 들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학교 문구점 편의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확률이 각각 5분의 1이라고 한다. 집에 도착한 후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잃어버린 장소가 문구점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중등 극상위 심화 교재에서 나오거든요. 중등에서 원래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조건 확률인데 이것도 아주 쉬워요. 자 보세요. 그냥 한 번에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우산을 잃어버리는 확률이 분모로 들어가면 되죠. 집에 도착한 후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이 앞에가 중요하다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분모만 쓰게 되면 니는 뭘 다 쓸 수 있다고 내가? 그냥 이 확률 전체를 다 쓸 수 있다고. 왜? 분모의 항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를 위에다 올릴 거니까. 알겠죠?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냥 단순히 우산을 잃어버리는 확률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 학생은 학교 문구점 편의점을 차례로 들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럼 5분의 1인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문구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럼 5분의 1인가요? 아니죠. 학교에서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문구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문구점에서 잃어버린다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죠. 아, 그 이전에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아 얘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문구점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드디어 어디까지 와서? 편의점까지 와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잃어버린 장소가 문구점일 확률을 구하시라고 하니까 얘가 올라오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올라오면 됩니다. 아주 쉽죠? 아주 쉽죠? 이렇게 쉬운 얘기가 이 기호를 써서 하면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네. 근데 기호도 쓸 줄 알아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이 기호를 써서 답안을 작성하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가 좀 준비하시고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알겠죠? 네. 분모 문제 뭐 곱하고 싶어요? 125 곱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61분의 20.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것처럼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분의 5분의 1 하면 3분의 1 나오죠? 근데 3분의 1입니까 지금? 물론 3분의 1이 좀 가깝긴 해요. 그죠? 아무튼 3분의 1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잃어버릴 확률이 동일하다고 하면 편의점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제일 낮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 제일 높을까? 잃어버릴 확률 5분의 1이니까 제일 더 높겠구나 오히려. 그죠? 네, 그러네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똑같습니다. 독도고등학교는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 구성되어 있고 각 학년에서 남학생의 비율은 1학년 50%, 2학년 45%, 3학년 60%라고 한다. 이 비율도 다 확률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학생 중 한 명을 택할 때 남학생이었을 때 어디가 중요하냐? 남학생이었을 때 얘가 중요하다고. 그럼 분모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학생의 확률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은지가 얘기해봐. 남학생의 확률은 어떤 확률이에요? 뭘 고민해. 1학년이면서 남학생, 2학년이면서 남학생, 3학년이면서 남학생. 끝입니다. 맞아요? 네. 자, 남학생 1학년의 확률은 0.3이죠. 1학년에서 남학생 확률 0.5죠. 이해되죠? 2학년의 확률 0.4입니다. 2학년에서 남학생은 0.45예요. 3학년의 확률은 0.3이고 3학년에서 남학생은 0.6입니다. 1학년 학생의 확률 구하시오. 그럼 첫 번째 항이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진짜 쉽지 않냐? 아주 쉽죠.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그죠? 아냐? 맞아요. 분모 문제 100만 곱합시다. 왜냐면 0.45, 0.4를 곱하면 이게 하나 올라오죠? 맞죠? 네. 15. 그냥 얼마냐? 100 곱하면 얼마냐고? 18이냐? 맞아? 그래도 18이냐? 맞죠? 이거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51분의 15가 되겠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호 안 쓰니까 완전 암이 나는 기분이죠. 예, 근데 기호를 쓰는 게 좀 싫으실 텐데 나중에라도 배우시긴 해야 돼요. 근데 기호 필요 없어요. 알겠죠? 예. 조건 확률인지 인지만 하면 뭐만 파악하면 돼요? 전 사건만 파악하면 돼요. 분모에 들어갈 사건만 파악하시면 문제 풀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못 풀면 바보야. 알겠지? 답은 다 잘 맞추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라고 하면 잘 못 써요. 다들. 문제 꽤 나쁜 학생들도 막 잘 못 씁니다. 왜? 평상시 쓰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못 써요.
수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쓰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 독립시행의 확률을 할 건데요. 선생님 오늘 다 할 수 있어요? 한 대까지 해보죠. 알겠죠? 독립시행의 확률 하겠습니다. 일단 독립시행이 뭔지 좀 알아야 돼요. 독립시행은 말 그대로 매회 시행이 독립적인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있어 보이게 써볼게요.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매회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 시행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전을 반복해서 던지거나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지는 것들이 독립시행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동전이 처음에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딱히 뒷면, 이제 앞면 나왔으니까 뒷면 나올 차례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보통. 뭔 멍멍이 소리야? 그죠? 앞면이 나왔어도 그 다음 시행에서는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등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까지 내가 복권을 계속 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당첨될 차례야. 이거 멍멍이 소리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 매 회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독립시행이니까 일정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독립시행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고정적인 값이에요. 즉 다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일정할 때.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안 물어보냐면 이런 거죠. 야, 주사위를 던졌어. 알겠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내가 6번 던졌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짝수가 2번만 나올 확률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짝수가 나올 확률 고정돼 있잖아. 2분의 1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내가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졌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3번 던지는 거랑 3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어. 근데 앞면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은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결과적으로 확률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화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횟수입니다. 횟수. R회. 아시겠죠? 문제에서 횟수가 몇 회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딱 하면 이거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이렇게 캐치하시면 돼요. 알겠죠? 횟수를 물어본다. 독립시행. 횟수 독립시행. 아시겠죠? 다 기억하기 싫으면 횟수라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 풀어봤냐? 아니, 풀어봤어요. 자, 볼래요? 보세요. 자, 주사위를 던진 시행이에요. 그래서 1 또는 2가 나오고 싶어요. 알겠죠? 내가 5번 시행했는데 이걸 사건 A라고 할게요. 알겠죠? 네. 2회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하냐면 A,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A, 아니야, A, 아니야, 아니야. A, 아니야, 아니야, A, 아니야. A,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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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A, 아니야, A.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있을 텐데. 없습니까? 저만 해봤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똑똑해서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물론 중등 문제에서 이거보다 좀 숫자가 적게 나와요. 몇 개예요? 10개일걸요? 그죠? 이 10개를 써보기 전에 10개인지 알아야 되는 얘기죠. 왜냐면 이거 A 2개하고 X 3개를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A의 자리만 정하면 X의 자리 자동 결정되기 때문에 5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를 뽑는 조합의 수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 확률 계산해보면 사건 A가 발생 확률은 3분의 1이죠. 또 3분의 1이죠. 안 발생 확률은 3분의 2죠. 3분의 2죠. 3분의 2죠. 이 다음 거는 뭐 다를 것 같아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무슨 말이에요? 순서가 다르지 확률 다 똑같죠?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왜 다 똑같지? 뭐 이런 생각 한 적 있지 않나요? 그죠? 중학교 때 확률 문제 풀 때 이게 그냥 무조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할지 하면 돼요?
여기 개수만 해야 할지 않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같은 것인 수직으로 해석할 수 있거나 혹은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냐? 그러면 사건 A가 R회에 일어났다는 것은 A가 안 일어나는 경우는 n-R회다 이런 얘기 아니야. 제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어차피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52.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확률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냐? NCR이겠죠? 맞냐? 그래서 요때 PR을 어떻게 쓰냐면 NCR 앞에 붙여요. 이건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확률의 개수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실제 확률 계산을 해보면 사건 A는 R회 발생했으니까 PR제곱. 그 다음에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은 1-P죠. 여사건이니까. 이거는 N-R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왠지 이걸 보니까 1-P를 Q를 좀 치환해서 이렇게 적고 싶지 않냐? 별로 안 그러냐? 자,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마지막에 나온 거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P 플러스 Q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의 일반항입니다. 선생님 이거 이항정리의 일반항이군요. 맞습니다. 이항정리의 일반항. 아시겠죠? 이항정리가 독립시행 확률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확률 분포에서 이항분포하고 연결돼요. 아시겠죠? 네. 이거 이항정리의 일반항이구나. 그럼 이항정리의 일반항을 제대로 기억한 학생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식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R은 0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A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알겠죠? 1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따위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알겠지? 딱 보고 뭐야? 2회? 횟수? 독립시행? 오씨. 사건 A 확률 얼마라고? 1또는 2? 3분의 1, 3분의 1 2번, 3분의 2 3번.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의 계산 방법입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의 원점에 점 Q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플러스 1, 홀수의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1. 그럼 확률이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네요. 맞아요? 자, 10회 던졌는데 Q가 다시 제자리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짝수와 홀수의 횟수가 5번으로 같습니다. 맞냐? 즉 P5를 구하라는 얘기죠? 맞냐? 짝수의 사건을 그냥 주로 보든 홀수의 사건을 주로 보든 관계없어요. 그러면 10C 5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5제곱 답이에요. 답이 아주 광속으로 나오죠? 이해되죠? 이건 지금 짝수인 사건이 5번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홀수인 사건이 5번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우연찮게 확률이 같으니까 2분의 1을 10제곱으로 합칠 수 있을 텐데 굳이 합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쓰세요. 계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계산해보시면 256분의 63 나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봐도 됩니까? 네. 점 Q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3 이하다. 무슨 뜻입니까? Q의 좌표는 뭐가 가능하죠? 3 이하면? 마3? 마2? 마1? 0? 1? 2? 3 이렇게 가능한가요? 확실합니까?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얘들아, 짝수가 횟수가 한번 증가하잖아. 그러면 홀수는 무조건 횟수가 한번 감소해. 합이 10으로 일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짝수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하면 홀수 사건은 무조건 한 번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즉 이 거리라는 것은 2단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1단위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3회 이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약을 풀어놓은 건데 실제로 가능한 건 뭐냐면 2하고 마이하고 0하고 2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마이하고 0하고 2밖에 없다. 3 같은 거 안 가능하다. 물론 좀 생각해보다 보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냥 바로 안 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Q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든가 아니면 0이 되든가 아니면 2가 된단 말이죠. 이걸 짝수 중심에서 서술해보면 짝수가 몇 번? 4번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5번이란 얘기고 이건 6번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P4 더하기 P5 더하기 P6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건 10C4 2분의 1에 귀찮으니까 10제곱 쓸게요. 이제 그 다음에 10C5 또 귀찮으니까 2분의 1 10제곱 쓸게요. 10C6 또 귀찮으니까 2분의 1 10제곱 쓸게요. 원래 5제곱, 원래 첫 번째 건 4제곱 6제곱이고 두 번째 건 5제곱 5제곱이고 세 번째 거는 6제곱 4제곱인데 어차피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냥 10제곱 써도 되잖아요? 맞아요? 네. 계산은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32분의 21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보통 계산 안 되는 상태로도 객관식 선생님이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에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0번까지만 하면 숙제를 제가 낼 수 있죠. 아시겠죠? 명중률이 75%인 사수가 있다. 이거는 되게 소소한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인데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두 발을 쏴요. 그리고 3이나 4나 5나 6이 나오면 세 발을 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약간 다르죠? 근데 이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만 던졌는데 오직 한 발만 명중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상황을 두 개로 나눠야겠죠. 첫 번째 1 또는 2가 나왔고 동시에 이때는 두 발 중에 한 발만 명중하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두 번째는 그 이외에 눈이 나왔어요. 즉 3, 4, 5, 6이라는 얘기야. 그럼 세 발을 쏘죠. 근데 세 발 중에 한 발만 명중할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때 확률 구해봅니다. 첫 번째 확률을 P1이라고 하면 일단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체가 뭐예요? 3분의 1이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두 발을 쐈는데 한 발만 명중한다 했어. 이거 뭐예요? 2회 시행 중에서 명중한 사건이 1회 발생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C 1 곱하기 75가 명중률이니까 4분의 3에 1제곱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제곱. 그러니까 명중 한 번, 그 다음에 명중하지 않은 사건 한 번, 이렇다는 얘기죠. 계산하시면 8분의 1이고요. P2 얘는 3분의 2 곱하기 얘는 3번이죠. 3번 중에 한 번만 명중이니까 3C 1 곱하기 4분의 3에 1제곱 그리고 4분의 1에 2제곱 이게 되겠죠. 얘는 32분의 3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구하는 확률은 그냥 단순히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2분의 7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원래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약간 끊어져 버려가지고 혹시 내용을 잊으셨을까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만 이야기하고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나와요. 일리안 선생님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면 딱 두 글자만 떠오르면 된다고 그랬지.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 하면 떠오르는 두 글자. 알이 아니고 인마. 민정아 뭐였어? 아 진짜 이것도 자네 안 왔고. 뭐였죠? 뭐였지? 두 글자. 에? 횟수를 묻는 확률.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독립시행이라는 말은 매회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는데 이 확률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독립시행인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가령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항상 일정하죠. 6분의 1로. 근데 내가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3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3이 4번! 3이 4회! 횟수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뭘 보고 이게 독립시행 확률 문제구나 우리가 감지하는 거냐면 횟수를 물어보면 뭐냐면 독립시행 확률이죠. 알겠냐? 알겠냐? 그래서 이때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 을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독립시행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이게 P로 일정하다는 게 독립시행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걸 PR이라고 쓰면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제 그리고 이게 실제 의미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보통 책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개념을 확장하기 좀 힘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NCR을 순열로 바꿔보면 N팩, R팩, N-R 팩이에요. 맞아요? 네. P의 R, Q의 N-R이죠.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그냥 A로 바꿔볼게요. 이걸 B로 바꿔보죠. 그럼 얘 어떻게 쓰게 되냐면 N팩, A팩, B팩 그리고 P의 A제곱, Q의 B제곱 이게 돼버리죠. 아니? 맞아요? A 더하기 B는 얼마다? N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건 저희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P라는 건 사건 A의 확률이죠. 그럼 Q라는 건 뭐예요? 사건 A의 여사건도 사건입니다. 가령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 말고 나머지 다 뭐예요? 3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횟수는 A회, 3의 눈이 안 나오는 사건의 횟수는 B회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라고 실제 뜻이. 근데 어떤 사건과 그것의 여사건만 하면 두 개의 집합이 샘플 스페이스를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횟수만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의 횟수는 자동 결정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데요. 이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제가 쓰라고 할 때 쓰시면 돼요. 자,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B, C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A회에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여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일반적인 독립시행의 확률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A회면 N회 시행했다고 하면 N-A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N회라고 해도 이거는 A회라고 하면 이게 몇 회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어쨌거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약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이 이하에 눈이 나오는 사건 이놈을 A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PA는 3분의 1인 거 알 거예요. 다 알겠죠? 네, 알아요. 그죠? 그럼 제가 이거를 몇 회 시행했냐면 가령 뭐 6회를 시행했어요. A가 2회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 확률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A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A 아니면 A의 컴플리먼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A가 2번이라고 그럼 A의 컴플리먼트는 4번이네. 맞아요? 근데 첫 번째 A일지
두 번째가 A일지는 확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냐면 얘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같은 거죠. 얘들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6팩, 4팩, 2팩이죠. 맞습니까? 이 경우의 수 자체가 이렇다고. 그리고 A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제곱일 거고, A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4제곱이죠. 근데 얘는 뭐하고 같냐면 6시 2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6시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거는 이 식의 모양은 개념을 확장하기 어렵죠. A냐 A가 아니냐 이거에서 밖에 못 써요. 근데 이 식의 모양은 그래 사건이 3개라고 그러면 3개 3종류 나열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거 안 배웠는데 그냥 써볼게요. 안 배웠는데 제가 문제를 바꿔서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간 똑같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걸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2,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걸 B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외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걸 C라고 하죠. 알겠죠? 그럼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7회의 시행 중 A가 2회 이거만 좀 안 된다니까. 이거는 B가 3회 C가 4회 나올 확률 구하시오. 이렇게 다 알려줘요. 알겠죠? 그럼 뭐냐 이 상황이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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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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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 일단 사건의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7팩, 2팩, 3팩, 4팩 입니다. A 확률 얼마라고? 6분의 1이죠? 얘는 3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은 2개구나. 3분의 1은 3개구나. 2분의 1은 4개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그냥 뭐예요? 개수만 증가한 거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진짜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이 내용을 적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이런 뜻이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게 선생님 시험에 나와요. 잘 안 나와요. 3개짜리는. 알겠죠? 거의 지난 시간 사실 쌤 풀어보니까 나오던가 이거?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와요. 알겠죠? 아예 안 나오는데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알겠죠? 전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럼 쌤 3개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요. K개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제가 3개로 늘릴 게 아니고 K개로 확 늘려버릴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걸 적으세요. 매회 시행마다 서로 배반인 선생님 갑자기 왜 배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독립시행인데? 있잖아요. 아까 어딨죠?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는 A와 A 여사건은 무조건 배반이에요. 배반이라는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3개 이상 늘어나면 배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K개의 사건 A1, A2, 땡땡땡, AK가 일어날 확률을 다 줘야 돼요. 각각 P1, P2, 땡땡땡, PK라고 합시다. 이때 P1 더하기 P2 더하기 P 땡땡땡 PK는 1입니다. 민정아, 여기 보니까 뭘 알겠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전부 다 합사건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샘플 스페이스. 그럼 서로 배반이고 합사건하면 샘플 스페이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면 샘플 스페이스를 K개의 사건 A1, A2, 땡땡땡, AK가 분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 그리지 마세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A1, A2, A3, 땡땡땡 해서 AK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샘플 스페이스가.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중간중간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랬을 때 확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을이 아니고 2로 바꾸세요. 2 각각 이거로 일정할 때 이렇게 쓸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일이란 얘기는 알겠죠?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네. n회의 시행의 결과. 이게 좀 일반적이라서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안 복잡해요. 네. A1이 N1번, A2가 N2번, 땡땡땡, AK가 NK번. 이때도 N1 더하기 N2 더하기 땡땡땡 NK는 얼마야 되냐면 N이어야 되죠. 분할하는 상황이니까. 총 횟수의 합은 전체 시행의 횟수와 같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K개의 사건의 확률 총합이 2이다.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알겠죠? 예. 일어날 확률. 이걸 물어보면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서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개수만 추가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구하라는 확률은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제 생각에 그냥 P라고 쓸게요. 이건 횟수를 쓸 수가 없죠. 각 사건마다 확률이 다르니까. 그럼 이 사건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곱하기 n2 팩토리얼 곱하기 땡땡땡 nk 팩토리얼 맞습니까? 그 다음에 P1이 n1번 P2가 n2번 땡땡땡 PK가 nk번 발생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개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K개를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파악한 학생은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지 크게 복잡한 이야기 아니에요. 알겠죠? 네. 왜 늦었어? 그냥 앉아. 얼마 안 해서 다행이다. 알겠지? 자, 다음 12번 볼게요. 다 썼어요? 네. 12번 보시면 문제 좀 읽어봐요. 이거 문제 어딘가에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본 적 있지 않나 이거? 본 적 없을 수도 있죠. 이게 실제 이런 TV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어요. 네. 쇼 이름이 몬티 홀 쇼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름이 몬티 홀스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확히 이런 짓을 하는 건데 문 3개를 놔둬요. 알겠죠? 그래서 출연자한테 셋 중에 한 문 앞에 가서 서세요. 이렇게 시켜요. 그럼 3문 중에 한 문 뒤에는 반드시 자동차가 있어요. 나머지 문 2개 문 뒤에는 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염소가 나오면 꽝이에요. 알겠죠? 자동차가 나오면 자동차 가는 겁니다. 미국 애들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 좋아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인 출연자 나와서 문 앞에 서가지고 자동차 있는 문 열면 자동차 타고 막 와 사진 찍고 막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건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어떤 문 앞에 섰어요. 그러면 이 사회자가 내가 선 문 말고 다른 문을 하나 열어서 보여줘요. 야 여기 염소 있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너 지금 그 문 그대로 열 거야?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선택을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꿀 것 같아요?
니네 얘기해봐 얼른. 난 답을 알아서 그냥.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꿀 것 같아요? 너 안 바꿀 것 같아? 안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 딴 학생들 은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 바꾼다는 거에 어떤 그 배경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처음에 자동차를 선택했을 때는 확률이 3분의 1이었단 말이야.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문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염소가 나왔죠. 맞아? 갑자기 나의 확률이 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2분의 1 증가한 느낌 딱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이득 이러고 안 바꾼단 말이죠. 근데 확률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걸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확률적으로 이걸 바꾸는 것이 이득입니다.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걸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서 바꾸는 게 이득이다. 이런 거 보여드릴 겁니다. 자, 문이 3개가 있다 그랬죠? 맞니? 네. 이거 1번 문. 이거 2번 문. 이거 3번 문. 그냥 할게요. 그럼 출연자는 요 앞에 가서 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몇 번 문이냐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너무 잘 그리는데? 그림이 퀄이 너무 높네요. 그죠? 예. 하여튼 그래요. 예. 근데 자동차가 어딘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도 이 TV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자고 알겠지? 우리가 TV쇼를 보고 있어요. 예. 자, 이때 이 사람이 현재 선택을 유지했을 때 자동차를 얻게 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복잡한 식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숫자만 가지고 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현재 선택을 유지할 때 자동차를 얻게 될 확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일단 이 사회자는 문을 열어서 보여주겠죠. 근데 자동차가 어딘지 안다고?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럼 자동차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맞죠? 자, 자동차가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자동차가 여기 있을 확률 자체가 얼마냐면 3분의 1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럼 자동차가 여기 있으면 사회자는 이 두 개의 문 중에 아무거나 열어서 보여주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 열어도 되고 이 문 열어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의 문을 열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이 조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을 열었을 때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 라는 거잖아요. 그지? 문을 열었을 때. 그래서 문을 열 확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문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이것도 3분의 1이죠? 2번 문에 자동차가 있으면 2번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약간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게 사람이 선문이죠. 이게 사회자가 여는 문. 이게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지 확률 계산할 수 있거든요. 다시 쓸게요. 또 숫자 똑같은 거 쓸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있었을 때 사회자는 얘를 열 수도 있고 얘를 열 수도 있으니까 얘를 열 확률이 2분의 1인 거죠. 동의하시죠? 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여기에 있었을 때 여기에 있으면 사회자는 여기를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무조건 3번을 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열 확률은 0이에요. 미쳤니? 사회자가 여기 자동차 있는데요? 바꾸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게. 그죠? 네. 여기 있었을 때 자동차가 여기 있어요. 그럼 2번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즉 2번 문을 열 확률은 얼마냐면 2대 1. 그냥 무조건 열 수밖에 없어요. 3번 문을 못 여는 상황이죠. 맞아요? 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현재의 선택을 고수한다 그랬죠. 바꾸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누가 분자로 올라와요? 얘가 분자로 올라오죠. 이해됩니까? 이거 계산해봐. 얼마야? 얼마야? 얼마냐고? 6분의 1이라고? 아니 전체를 계산하라고. 전체 계산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니네가 선택을 바꾸지 않았을 때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그럼 선택을 바꿨을 때 확률은? 1마이너스 3분의 1이죠. 확률 총합은 1이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땐 사실은 선택을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걸 지금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적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자, 내가 문 하나 골랐어요. 그럼 3분의 1 확률이죠. 자, 그럼 사회자가
나머지 하나 문 열었단 말입니다. 염소가 이거 양인가 이건? 아무튼 염소가 나왔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나의 확률이 2분의 1로 증가했군. 이거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에요. 나의 선택은 문을 열기 이전에 이미 3분의 1의 확률을 선택한 거죠. 문을 열어도 여전히 3분의 1 아니에요? 문을 열면 2분의 1로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연 걸 보고 선택해야만 2분의 1이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문을 열면 여전히 3분의 1인 거예요. 제 말 맞지 않나요? 그냥 그렇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조건 방률을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알겠죠? 네. 두 번째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이 TV쇼의 관계자들은 이미 이 확률을 계산을 해서요, 일부러 프로그램 중간에 염소문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당첨될 확률을 낮게 유지하면서 시청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청 시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튼 이상으로 곱셈 정리 내용은 마칠 거고, 확률 분포 이어서 가겠습니다.